네, 함정남 사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전략 세워드리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전략을 보강하기 좋은 시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정확한 시장에 모신 것 같아서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분기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속에서 사실 어떤 걸 봐야 하는 시장인가 헷갈린 것 같아요. 뭔가 매크로가 안정된 것 같은데 뭐 지수가 그러면 이제 그동안 강했고 뭔가 쉬어가는 때는 뭘 더 노려봐야 되는 건가 싶네요. 네. 좀 어수선해요. 네. 그렇게 기다렸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정작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죠. 일단은 시황을 바라보는 첫 꼭지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주가 조정 대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일단은 저희에게는 미국 증시를 염두에 둔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의 거침없는 행보와 하루에도 한두 번씩 바뀌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입술 때문에 트위터를 바라보면서 증시를 대응 전략을 짜야 했었던 그런 어떤 불안정성의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을 보였었고 지금 뭐 빠른 시간에 뭐 한 달여 정도 시간 동안에 거의 V자 반등에 가까운 네. 정도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를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약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점이 14,784포인트였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22%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00이 넘어섰으니까요. 제 생각엔 단기 반등에 대한 임계치는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사우디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빅딜이 있었고 네. 이것이 결국 인공지능을 끌고 갈 수는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을 만한 충분한 재료이긴 하지만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과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의 반도체가 올라갈 때, 빅테크가 올라갈 때 별로 이렇게 녹아내리는 투영되는 효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었어요. 거기에 미국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준비가 조금 쉽지 않은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본다면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좀 유연성 있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빠지는 게 맞아요.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아닙니다. 논리가 있어야죠.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확실한 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 트럼프의 감세입니다. 감세. 지금 우리가 기다렸었던 호재, 이것은 중국과의 어떤 무역 관세와 예, 관련된 예. 이슈였죠. 이것은 이제 시장에 다 노출이 됐고 다 반영이 됐습니다. 호재도. 그리고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플러스 알파 호재가 사우디와의 이제 예.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 빅딜의 체결이었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증시에 호재를 줄 수 있는 기대감은 감세와 관련된 이슈인데 그 감세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니 시기적으로 조금 뒤로 미뤄둔다면 그 전후로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악재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악재는 매크로가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용이 좋고 뭐 생각보다 안 나쁘고 이랬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전에 그리고 두 달간에 있었던 제조업 심리 지표는 굉장히 급격하게 꺾였거든요. 그런데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취매를 충분히 해놨어야 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갖다 쌓아놓고 또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 직원들을 해고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를 확 늘리기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매크로는 침체 시그널을 띄울 수 있을 만한 매크로가 앞으로 뜰 수 있음을 지금까지 매크로가 멀쩡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세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물건 사놔. 선수요. 미국으로 일단 네. 보내놔. 중국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은 멀쩡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앞으로 거의 제 기준에선 예정된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진짜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그 매크로를 본 연준이 스탠스를 금리 인하로 전환시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에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큰 시나리오를 짜는 큰 그림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호재들이 좀 충분히 반영된 시점이지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증시도 뭐 전량 다 팔고 기대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빅테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유연성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우디와 이제 빅딜을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우디를 이제 유가를 함께 동맹을 맺어가면서 달러의 기축 통화를 쓰는 달러를 결제 통화로 쓰면서 사우디와 동맹 국가로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사우디에다가 인공지능을 갖다 팔고 하나의 중요한 고객사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사우디와 우방국으로서 관계를 잘 지내서 유가를 다운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진짜 목적일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유가가 떨어져야 인플레가 잡힐 것이고 인플레가 잡혀야 연준을 향해서 너네 왜 금리 안 내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감세를 만들어낼 텐데 제가 좀 불편한 이유가 여기서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감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부양책을 쓸 때는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해야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돈을 또 찍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의 삐걱거림과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조금 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테나를 뭐 사실 내용은 쉽잖아요. 뾰족하게 세워놓고 본다면 지금은 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온 V자 반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부터는 아유 뜨뜻하다라는 걸 즐기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예민하게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아요. 그 트럼프 핵심 입법안 중에 하나가 감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긴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채금리는 또 올라간 상황에서 매크로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는 방향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으로 초점을 맞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네, 그럼 그렇죠. 당연히 전기전자도 선물 많이 사면서 살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예요? 잘 버텨주고 있는데 버틴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좀 억울하죠. 마이크론 뽀쩍뽀쩍 올라가고 TSMC 날아가고 뭐 IT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기서 펄떡거리는데 겨우 이거야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쉽죠. 자,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종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관세가 완화되는 90일 유예하고 우리가 월요일 아침을 맞아들었거든요. 이번 주는 지수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실제로 금요일 말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산주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자가 로템이 되냐 뭐가 되냐 뭐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었던 차에서 주말에 관세와 관련된 완화되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우 예의주시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느냐. 그런데 색깔은 애매모호하고 수급은 바뀌었어요. 외국인의 수급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지금 확실하게 전자, 반도체 투톱, 자동차 투톱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뭐 나랑 별로 큰 관계가 없는데라는 시장 분위기 있죠. 그래서 아직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가 주도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 전차가 끌고 가서 지수를 올릴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좀 전제로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해법이 끝나가기 위해선 아직은 조금 글로벌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로 이번에 사우디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건 SK 하이닉스 정도? 그 외에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사이클에 맞물려서 신흥국으로서의 자금 유입 이런 것들로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뻗쩍 올라갈 때요. 다른 시장 분위기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오히려 이 네 종목이 가서 지수 끌어올리는 것이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 삼성전자 안 간다고 너무 억울해하시는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침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좋았거든요. 예. 다른 거 못 갈 때 삼성전자만 맞아요. 올랐어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이 다 파란색이었어요. 그 섹터 칸들이.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올 장이 조금 전자만 가는 장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조금 뜨긴 뜨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할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뭐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전차가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은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 있었던 테마, 업종, 순환매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지는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죠.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다 공감이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 가버리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명확한 라인이 보이기 전까지는 지금의 순환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유망하게 보시는 쪽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당분간은 미국장이 조금 꼭지야.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확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 이번 주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나쁘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 오히려 좀 대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런데 이제 당분간 어쨌든 우리나라는 6월 3일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이 좀 지수가 부담스럽고 주도주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 속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방산을 더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대선 테마주들이 우리나라는 또 아주 맛깔나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이쪽들이 다들 이제 나도 대선 테마주에 하면서 여기저기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죠. AI 인공지능 투자하겠다. 여야 공통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몇 번째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이번에 미국장이 반등을 줄 때 그 어떤 반도체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보다 팔란티어가 대장이어서 팔란티어 지금 종가 기준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신고가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성장주들이 올라가고 유동성 랠리로 성장주들이 좋아질 때 저는 이쪽은 단순 공약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가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마음의 AI가 일단은 상징적으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인공지능 투자 공약에 이제 관련돼서는 대장격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줄 이어서 옆으로도 이제 종목을 좀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AI, 엑셈, SK AI, 스카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요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스펙트럼을 쭉 넓혀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의료 AI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빌리언이라든가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생체현미경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 의료 AI와 관련돼서도 눈여겨서 보자. 이것은 정책 테마 플러스 이후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대선 테마와 관련돼서는 상법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고 두 후보자는 많은데 일단은 여야 두 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을 좋게 하겠다. 4천, 5천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제 어떤 주주의 의무, 지배기준 개선 이런 것들이 됐었을 때 지주사들이 요즘 잘 핫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지주사들이 여기에 기반을 해서 원래 지주사들이 실적 좋을 때 안 가요. 지주사들이 이럴 때 갑니다. 이럴 때. 그래서 지금 땡땡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거기에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화면에 나가네요. 땡땡홀딩스 또는 두 글자로 된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뭐 금융주
금융주와 관련돼서 증권주들 요즘 좋죠. 여기 STO까지 뭐 얘기가 관련돼서 포함돼서 지금 지주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주사들은 이럴 때 갑니다. 지주사는 실적 좋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교육비, 보육비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출산장려 정책 우리나라 중요합니다. 빼질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오늘 비상교육이 지금 종가는 상한가를 지켜내지 못했네요. 네. 제가 출발할 때는 상한가였는데 뭐 어쨌든 비상교육이라든가 오늘 메가MD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눈여겨보이는 종목은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라고 해서 학교 수업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한다. 디지털 교과서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과 인공지능이 함께 엮여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네. 에듀는 예전에 인물주로 연결돼서 맞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이 훼손된 영역에 있고 이제는 이제 이쪽과 관련돼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종목이 조금 눈에 띄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직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자리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 정책에서는 이제 쌈지엔터가 오늘 그 모모핑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리에 이제 불을 뿜어내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한 종목이 출근나가면 그 외 종목들이 이제 마음이 뒤숭숭해져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오늘 예림당이 나도 가야지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삼성출판사라든가 꿈비도 이런 테마에 항상 움직였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정책 찾아보다가 좀 알게 된 건데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이제 그 뭐 진료비를 표준화하겠다, 표준수가하겠다라는 것과 이제 한 대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워낙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우진비인지라는 종목은 동물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 뉴질랜드에 반려동물에 대한 유산균을 첫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강아지들도 유산균 먹는. 이글벳 진바이오텍은 동물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동물 의료기기, 사료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OSP라는 종목은 이제 동물 이야기한 반려동물 나오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죠. 반려동물용 건식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획득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유기농 개사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아지도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쪽 테마에도 한번 묶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요럴 때 이제 테마 시장이 여기구나 할 때 정책과 관련된 주들을 종목을 한번 요 종목이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기후변화, 뭐 친환경, 탄소 포집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테마 정리를 오늘 같은 날 저녁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기 적절한 시장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네, 이럴 때 한번 쭉 리스트업 해보시고요. 차트도 한번 돌려보면서 어느 쪽 기회와 재료 강도를 내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지도 점검의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